네, 내일장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저희들은 주요 이슈들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ES 플래닛 아임 차트 허반석 수석 팀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5가지 리스트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가지 리스트가 공개되었습니다. 미국의 FOMC 의사록 공개 있고요. 빅스 최고치 경신 있습니다. 또 미국의 3월 CPI 발표 예정이 있죠. 또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5 있고요. 미국의 아마존 인터넷 위성 발사 준비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별점을 어떻게 두셨을까요? 확인해 보죠. 네, 이렇게 오늘 3가지 포인트를 짚어볼 텐데요. 별 5개를 받았던 이슈가 2개 있었고요. 또 4개 별을 받았던 의사록 공개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빅스, 변동성 지수죠.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이슈 짚어볼 텐데요. 별점을 5개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팀장님? 네, 변동성 지수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의 상관관계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 기준을 잡고서 대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별 5개로 빅스, 변동성 지수를 꼽았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하방 지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떨어졌을 때마다 이때가 기회인가라는 고민들을 누차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큰 드리워져 있는 가장 큰 어둠은 트럼프의 입 그리고 관세 정책이고 중국 또는 여타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너네가 50%할 거야? 그럼 우리는 51% 할게. 너네가 55%할 거야? 우리는 56% 할게. 이런 식으로 치킨 게임 또는 핑퐁 게임을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애꿎은 증시만 급락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디서 하방이 나왔었던가, 어디서 하방에 대한 지지 흐름들이 있었던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세를 한번 본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추세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도 누적으로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더라. 그리고 ADR 같은 경우에도 과매도권, 그리고 코스피 밸류에이션도 PBR 0.83배까지도 하회하려는 목전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보시면 빅스 지수가 피크를 쳤을 때, 빅스 지수가 급등이 나왔을 때 과연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대응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빅스 지수가 30을 넘을 때마다 우리는 공포 지수가 올라왔고 심리도 공포에 젖어들고 있더라 해서 여기서 팔아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빅스 지수가 급등을 쳤을 때 순간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나오면 괜찮겠지만 빅스 지수가 피크를 치고서 어느 정도 더 이상은 안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구간에서 괜히 서둘러서 매도를 뒤따라갔다가는 내가 팔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경험해 본 적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3년 5월에서부터 23년 6월까지도 빅스 지수의 급등으로 인해서 코스피는 2,500에서 2,370까지 그리고 24년 1월에서 2월까지도 빅스가 급등을 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2,650에서 2,470.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빅스가 치솟고 있고요. 결국에는 50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럴 때 코스피 지수는 2,550에서 2,300까지도 하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저점이 어디쯤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통계적으로 3에서 길게는 8주 사이에 한 2-3달 동안 빅스 지수가 올랐고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을 때에는 통계적으로 3에서 8주 사이에는 하방에 대한 지지 기대들이 작동했더라라는 통계를 보았을 때 지금 2월 달부터 4월 현재까지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8주가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지수는 오히려 하방에 대한 지지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굳이 매도를 서두르시기보다는요. 종목 장세나 순환 매들이 빠르게 나옵니다. 그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불쑥불쑥 장중에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있다면 기술적으로 챙기시고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시거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안전하게 리밸런싱하는 정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지금 내가 계좌를 다 줄여야 된다라는 대응 전략은 한 템포 늦었다. 오히려 빅스 지수와 우리 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봤을 때에는 하방 지지에 대한 기대로 조금만
견뎌보자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스 지수가 30 그리고 굉장히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하락세를 보였고 그 하락 구간이 평균 4주에서 6주가량 지속이 된 다음에 하방이 지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기보다는 이제 리밸런싱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렇습니다. 준비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어느 정도 저점이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추가 매수는 생각 안 해봐도 좋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제 하방 지지에 대한 기대까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GPT 모델을 가지고서 오늘 내일 글피까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것에 대한 맞춤형으로 저희가 솔루션을 한번 돌려보니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46% 하락을 예상을 했는데 조금 더 내려갔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9% 내외의 기술적 반등 가능성, 변동성이 축소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마이너스 1.9%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거다. 그런데 그 변동성의 핵심과 중심에는 트럼프와 중국, 그리고 트럼프와 시진핑, 미국과 중국의 관세와 관련된 변동성이 그 중심에 있지 않은가. 그래서 당분간은 매수보다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오히려 매수 대응을 하신다 하더라도 단기 트레이딩, 순환매, 정치 테마 일부에서의 순환매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우주, 항공, 위성에 대한 이벤트도 별 3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섹터에 대한 관심이나 트레이딩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시고 하방 지지가 이 정도에서 2-3차례 지지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에 제가 지금부터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또 가지고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스 지수에 따라서 우리 시장 변동성을 확인해 보면서 어떤 전략을 챙겨가야 될지 첫 번째 이슈로 다뤄봤고요. 별 5개짜리 이슈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 공개해보죠. 네, 두 번째 이슈는 미국의 FOMC 의사록 공개입니다. 별 4개를 주셨는데요. 그 이유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면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지난 3월 회의에서 금리를 4.25%에서 4.50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물가에 대한 안정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더라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회의록을 통해서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어떠한 의견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경기, 물가 지표뿐만 아니라 관세 불확실성 영향을 우리 연준 위원들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지도 체크가 필요할 것입니다. 연준은 25년 경제 성장률은 하향 조정을 했고요. 물가 상승률 전망은 상승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기 성장률은 내려가고 물가 상승률은 올라가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정 배경에 어떤 의견이 첨부가 됐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회의록에서 혹여나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가 조금 더 나오게 될 경우에는 채권 시장에서는 장기채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도 일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한번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붙어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드러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질인 FOMC 의사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견, 견해보다는 당분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의 주도적인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따박따박 남아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있는데 거기에 이벤트가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FOMC 의사록 하나하나 문구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 일정 이벤트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정도의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새벽 3시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파월의 입장을 들어보면 무역 전쟁에 의해서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고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높게 나온다면 지금 사실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38.5%에서 58.9%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가 높아질 것이다. 5월 달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시장이 좀
움직일까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 녹아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른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시장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또는 시장보다는 트럼프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트럼프는 지금 파월에게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라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 이면을 조금 더 들여보자라고 한다면 행정부가 이제 리파이낸싱 결국에는 재리스, 재금융을 했을 때의 이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른바 의도된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해석도 일부에서 있습니다. 결국엔 거기에서 연준에서도 한 발짝 물러서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조금 준다라고 한다면 관세 불확실성이 이른바 잦아들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제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의미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앞서서도 하방 지지 기대 정도만 말씀을 드렸고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만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이러한 일정 이벤트를 이른바 소화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 시그널이나 파월의 비둘기적인 발언들이 조금 시장을 달래준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는 저점에 대한 확인이 조금 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니까요. 조금 서두르기보다는 하방에 대한 지지를 기다려보는 일정 이벤트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FOMC 의사록 공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미국의 3월 CPI 발표입니다. 별을 5개를 주셨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앞서서 연준의 금리 전망 그리고 경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 성장률은 하향 조정을 했고요. 물가에 대해서는 성장률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높아지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물가 지수에 대한 주목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밤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 발표가 됐는데요. 최근 월가 전문가들은 CPI 상승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경기 침체, 경기 둔화를 먼저 선반영하면서 70불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미국의 가솔린 소매 판매 가격이 높아지기는 하였지만 물가에 대한 안정, 에너지 가격에 대한 안정부터 CPI, 헤드라인 기준으로 CPI는 변동성은 제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0.2에서 0.3%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상승에 추가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제적인 관세가 시행되기 전에 선제적인 구매, 선제적인 비축을 해 놓으려는 매수 기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번에는 조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앞서서 FOMC 의사록과 그리고 CPI 물가지수에 대한 전망 속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일정이다라는 것에 핵심 방점을 좀 찍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일정 이벤트를 앞두고서는 우리는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종목 장세의 대응을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크로의 변동성이 굉장히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 온다면 우리 팀장님이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저희 팀장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체크리스트. 오늘은 ES플래닛 아임차트 허반석 수석 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